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의 코인 김민아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창 같이 열어보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세워가 보시죠. 먼저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떤 상태인지 공포 탐욕 지수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는 19를 기록하면서 극도의 공포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공포 탐욕 지수는 일반적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포, 그리고 100에 가까울수록 탐욕이 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20선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는 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앞으로 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시장 전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공포 지수에도 잘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보면 이전보다 변동성이 조금 줄어든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수는 59.1%를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0.04%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최근 며칠간 이 60%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앞두고 상승세보다는 좀 횡보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ETF 자금이 시장에 얼만큼 유입되고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시장의 전체 순유입액은 마이너스 1,42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자금 흐름이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에 5거래일 동안 굉장히 이 ETF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을 잠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도 체크해보면 좋겠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자금 흐름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비트코인 ETF에서는 약 2,8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순유출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좀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서거나 관망세를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기관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포지션을 다소 보수적으로 조정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요. 반면에 이더리움 ETF에서는 약 1,400만 달러의 순유입이 나타났습니다. 즉 비트코인에서는 자금이 일부 빠져나가고 있지만 이더리움 쪽으로는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 전체에서 발을 뺐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자산 간의 비중을 조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ETF 자금 흐름도 같이 살펴봤으니까요. 다음으로 현재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붉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0.28% 빠진 모습인데요. 68,248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오늘 하루는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아침부터 계속 지금까지 68,000달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알트코인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0.35% 하락하면서 지금 1,976달러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큰 폭은 아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XRP도 0.29% 빠지는 모습, 그리고 솔라나도 0.54% 빠지면서 86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좀 짚어봤는데요. 요즘같이 이렇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지 전략들 궁금하실 겁니다. 잠시 뒤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략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이 나스닥 그리고 한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서도 우리 코인 시장만큼은 조금 하방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앞으로 50분 동안 방송 진행하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인사이트가 조금 부족하고 나는 조금 더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 방송에서 투자 인사이트를 조금 더 제공해드리고자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방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켜셔서 이 QR코드 찍으시면은 정보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중명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하이크립토 정중명 전문가입니다. 지금 3월달은 특히나 좀 중요한 달인데요. 지금 중동 정쟁이 계속 이슈화되면서 유가가 계속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방송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굉장히 큰 화두 이슈를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이 전쟁이 얼만큼 지속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같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전쟁이 우리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자세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전문가님, 지금 이런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시장 흐름이 매우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실 거고요. 네. 비트코인 이제 우리가 보시면 오늘 주식 제가 오늘 방송 전까지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 시장이 어제부터 이어서 오늘까지 지금 사이드카 및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떨어져 걸리면서 매우 큰 낙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지금 현재 저희 크립토 시장은 하락보다는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많이 지켜주는 모습이고, 저는 이것이 지금 전쟁이 좀 이제 이슈화 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이 코인 쪽으로 시장이 조금 더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시장 단순히 차트만 보고 대응하기에는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말 동안 갑작스레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침공이 있었고요. 이란도 전체적으로 중동 지역을 포함해서 14개 국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서로 요격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또 봉쇄가 되면서 지금 유가도 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전쟁 때처럼 지금 똑같이 조금 흐름이 흘러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거시적인 경제 변수를 떠나서 지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전쟁 확산이 된다면 비트코인으로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된다는 거, 우리가 예전 몇 년 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리가 한번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오히려 비트코인은 주말 중에 나스닥과 똑같이 나스닥 시장과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쉬는 동안에 비트코인이 이미 주말 한 차례 맞았고요, 낙폭을. 하지만 지금 국내 증시와 이제 미국 시장이 열게 되면서 지금 오히려 비트코인은 68K를 지키면서 계속적으로 그래도 꿋꿋이 지금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알트코인들도 지금은 조금씩 펌핑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저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중동 전쟁이 시작되면서 원유가 급등하고 달러가 강세를 부리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고 나스닥 시장도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우리 국내 증시가 왜 이렇게 빠지냐라고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일단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유가 급등과 글로벌 경제 충격이라고 제가 이렇게 내용을 좀 남겨놓았습니다. 일단은 유가가 급등을 한다면 안전자산이 부각을 받게 되는 부분이고, 달러가 오르게 되고, 그리고 위험자산이 주식과 코인 쪽으로 위험자산 쪽에서 조금 위험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지금 유가가 계속적으로 치솟고 오르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출에 대한 우리가 수출이 막힘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및 AI가 지금 최근에 계속 급분동을 했는데, 이 수출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의 차질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많은 낙폭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쟁은 비트코인은 좀 다른 수단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오전까지만 뉴스 기사를 보았는데, 지금 이란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암호화폐를 사다 모으고 있다는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전쟁 때도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리가 모금을 할 때도 코인으로 모금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런 우리 코인의 실질적 부각 가치, 이제 달러, 이런 안전자산, 달러라든지 화폐에 대한 이런 해칭적인 부각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코인 시장이 오히려
주식 시장이 빠지게 되면서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돈이 흘려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좀 긍정적 흐름으로서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오히려 비트코인한테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전쟁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같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전쟁이 저는 이제 이게 짧게 끝날 걸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본다면 이란이 오히려 빨리 항복을 할 줄 알았는데 이란이 쉽게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쵸. 지금 수뇌부들이라든지 좀 중요직들이 계속적으로 사망을 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또 이제 이란 원래 이란 초기 최고 권력 지도자 이제 차남이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네, 효시가 됐다고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란은 이제 도끼를 품고 끝까지 가보자는 그런 항쟁적인 느낌이라서 네. 저는 이 전쟁이 조금 더 지금 단 5일, 4, 5일 만에 이 베네수엘라 때처럼 빨리 끝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좀 장기화가 되면서 저는 또 제2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동 두바이 쪽에서도 우리가 뭐 뉴스도 실시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시겠지만 지금 중동 쪽에서도 지금 유명인사들부터 부자들은 계속적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 흔히 말하면 이제 이 돈이 있는 권력자들이란지 부자들은 정보가 빠릅니다. 네. 걔네들이 이 중동 두바이 지역을 탈출한다는 거는 이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치고 가면서 환율이 우리 새벽 중에 1,500까지 돌파를 네, 나왔던 맞습니다.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환율이 오르게 되면서 당연히 국내 증시에 빠지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달러의 강세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가능성이 된다면 저는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아니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주식 투자자분들도 많은 공포감 느끼고 계실 거고 오히려 저가 매수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지금은 무리하게 진입하시기보다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좀 조심스럽게 저는 접근을 하셔야 한다 봅니다. 하지만 코인 사정은 조금 다르죠. 오히려 코인은 미리 맞아서 그런지 네, 맞습니다. 주말 중에 코인만 때려 맞았거든요. 네. 미리 선반영을 해서 그런지 오히려 코인이 잘 버티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제가 뒤에 내용의 차트적인 분석도 말씀드릴 거지만 일단 이 전쟁 이슈가 된다면 좀 코인 쪽으로 저는 좀 부각이 될 거라고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좀 부각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전쟁이 나고 있는데 이미 비트코인에서는 이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현재도 이렇게 좀 하방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전쟁 뉴스가 나왔을 때 이 반대로 기회가 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제재가 확대되고 한다면 지금 오히려 지금 크립토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윈터를 보내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 주식 시장은 계속 한없이 치고 삼성전자 20만 원 돌파, SK하이닉스 100만 원 돌파하면서 모든 주식 투자자분들 쾌재를 부를 때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은 계속적으로 숨죽여서 지켜만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전쟁이 물론 세계적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이 우리가 투자의 이런 시각만 봤을 때는 저는 이 전쟁이 오히려 우리 코인 시장으로 조금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인 시장은 계속적으로 악재를 계속 막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숨겨져 있는 호재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쟁이 예전에 우리 은행들이 출파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나스닥 시장, 우리나라 국내 시장 전체 주식 시장이 빠질 때도 오히려 우리 코인 시장은 은행에 대한 화폐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오히려 올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번에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조금 숨죽여 있던 암호화폐가 조금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명한 건 주식 쪽으로 흘러 들어왔던 이 돈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분명한 건 이 돈들이 좀 빠져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부각을 받지 않을까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오히려 지금은 우리 코인 시장, 이 코인러드 분들 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은 전쟁이 났다고 공포에 떨 게 아니고 지금은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로 유심히 면밀히 시장을 좀 관망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까지 주식에 굉장히 많은 돈이 몰려 있었는데 그동안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코인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이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야겠는데요. 그럼 전문가님 다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내용도 진행해 주시죠. 예, 일단 전쟁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이미 우리가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 크립토 시장을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처음 터졌을 때 22년도 1월 달부터 한번 시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 한번 보시면서 지금 이 기회를 우리가 오히려 이 지금 현재 지정학적으로 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서 우리가 코인에 대한 그리고 정말로 코인에 대한 투자 가치가 왜 필요한지를 한번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전쟁 뉴스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던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이미 많이 맞았기 때문에 던질 것도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쟁이란 거는 우리가 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차분히 살펴보면서 이 전쟁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4월 달, 5월 달 전에 콜렉트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2월까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한번 복귀하는 기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월 달은 미국의 거시적인 변수라든지 그리고 ETF의 유출이 많았던 부분, 온천적인 부분 문제 때문에 그리고 증시의 AI 관련해서 증시들이 폭증을 할 때 오히려 우리 크립토 시장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하락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80K 때부터 지금 60K 때까지 59K까지 순식간에 빠졌던 부분이고요. 지금 하지만 3월달 저는 조금 다를 거라 봅니다. 지금 6개월 동안 월봉으로 보더라도 계속 음봉을 출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네. 하지만 시장이라는 게 영원한 하락은 없잖아요. 저는 3월달은 오히려 조금 이제 반대적으로 계속 하락을 했다면 상승 전환을 위한 구조적으로 만들어가는 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3월달에 유심히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이 3월 달에서는 그동안 2월 달에서 조금 올라주지 못했던 이 코인 시장에 다시 주목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앞으로 방송 진행하는 동안에 이 밖에도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50분이 조금 짧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정보방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이 해당 정보들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통해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켜셔서 카메라로 저 QR코드 촬영을 하시면은 링크가 나오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 접속을 하시면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내용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제가 저번 방송에 지금은 하락 추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역시도 지금은 우리가 추세 자체는 지금 크게 본다면 하락 추세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하락 추세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상승 추세라서 항상 상승만 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승을 계단식 상승을 하더라도 중간에 조정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당연히 일시적인 반등은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이끌어 캐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트레이딩만 실현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이제 오히려 하락 시장은 하락 추세에서는 오히려 수익을 내기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이제 3월에 대한 핵심 변수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매크로 이벤트로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매우 좋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최근에 요 PPI도 좋지 않았던 부분이었고 경제 지표가 좋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성도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5월 달은 파월 이제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이제 취임하는 이제 연준 의장이 취임되면서 바로 또 금리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리에 대한 우리가 패드워치를 본다면 지금 이나마 동결은 거의 50%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고요. 네. 항상 우리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전쟁 이유 때문이든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상승장은 그냥 놓아두더라도 수익을 나는 장이라면 하락장은 내가 상승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시기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걸 지금 전쟁 이슈가 오히려 우리의 이 코인 투자자분들에게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게 지금 우리가 3월 달은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차트적인 분석을 떠나서 시장에 대한 뉴스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국제적인 정세도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부분 또 우리 투자하신 분들 비트코인보다는 또 알트코인들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비트코인 도미노스에 대해서도 항상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지금 관전 포인트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68K 이 부근을 지켜주는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나중에 차트 설명을 넘어갈 때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리면서 또 다른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관전 포인트는 지금 현재 부근을 지키느냐.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시장이 빠져버린다면 뭐 계속 전쟁의 이슈가 크게 계속 장기화된다면 코인이라 무조건 오르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만약에 반등적으로 한번 빠졌다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올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지금 코인이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60K를 이탈하는지 아닌지를 꼭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ETF가 최근에 그래도 좀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의 순유입, 순유출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좀 살펴보시면서, 또 그런 걸 내가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또 하이크립토 정보방,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매일매일 이런 시장 매크로라든지 그리고 뉴스 이런 것들 드리니까 면밀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3월 달을 대비할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차트를 기반으로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이 매크로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3월에 예정되어 있는 다양한 매크로 이벤트들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뉴스나 상황들을 지켜보시는 것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60K를 지지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해당 60K 부근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ETF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해당 정보들은 QR코드 나가고 있는 이 정보방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QR코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3월 크립토 시장 시나리오별로 제가 세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좀 이제 화면을 보시면 시나리오 A,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발산해야 되는 시나리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게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A는 지금 현재 조정 마무리를 하면서 상승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상승을 한다고 해서 뭐 100K, 126K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간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에 대한 하방 압력이 줄어들 수 있는 구간 75K 부근만,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 70K 부근을 좀 돌파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 75K가 70K 돌파가 나오고 75K까지 오늘 좀 안착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소스 캐징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또 하방 압력이 매우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좀 상승으로 전환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냐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70K 밑에서 움직이는 게 구조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시나리오 B는 박스권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형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스권이라는 다음에 60K에서 70K 큰 박스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시장 경제적인 이슈라든지 그리고 국제정세 이런 매크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지루한 박스권 행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시나리오 C입니다. 이거는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코인도 결국에 버티지 못해 전체적으로 공포가 확산되면서 60K가 이탈되고 5자를 보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물론 우리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나길 바라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항상 미리미리 대응할 준비를 항상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월에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C에서 이 비트코인의 60K가 만약에 붕괴가 될 경우에는 좀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까지 유의해 주시면서 항상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달 이번 한 달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3월달 시작하자마자 뭐 이렇게 전쟁 우려가 전쟁 이슈가 터지고 이제 또 이번 달도 힘들지 않겠냐는 좀 한숨을 쉬는 분들 계실 건데요. 하지만 우리가 한숨만 쉴 때가 아니고 이런 공포적인 공간에서는 항상 기회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히려 하락장에서 더 수익 내기 좋기 때문에 우리 실전 대응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또 3월달 준비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비트코인 핵심 구간을 미리 정해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60K와 70K를 크게 박스권을 두고요. 60K가 이탈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안 좋은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조금 대응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70개를 돌파를 한다면 제가 첫 번째 시나리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지금 현재 안 좋은 이런 국제 정세에서도
비트코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이 줄어드는 좀 상승 전환 시도로 구조를 만들어 간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70K, 60K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의 비중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코인이 어디를 튈지 모르고 전체로 시장에 지금 뉴스 하나에 어떤 뭐 미사일 하나에 움직이는 게 지금 현재 전체적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흔들리지 마시고 기준선을 정하되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좀 임해하셔서 조금 지금은 좀 숨죽여서 움츠려들어서 기회를 엿보는 그런 매의 눈으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 늘 말씀드리지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어떤 장을 떠나서라도 현금 비중은 꼭 쥐고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하락장에서는 이는 현금 비중을 조금 더 크게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섹터 스토리 위주로 지금부터 내가 이번 연도에 어떤 섹터에 대해서 모집을 할지 매집을 할지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할지를 대해서 구성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제가 실전 체크 대응 리스트를 전달 드렸고요. 일단 3월 크립토 시장 심층 분석 및 실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 가지 한 줄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 하나의 시장이 매우 흔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 그리고 무리하게 던지기보다는 지금은 계속적으로 외의 눈으로 계속 시장을 관찰하면서 나만의 기준선,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지금 저는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뭐 애들한테도 얘기할 때 항상 뭐 계획표를 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강의들만에. 맞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투자 포트폴리오 나의 계획표입니다. 이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내 포트폴리오 잘못된 부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는 내 포트폴리오 기준선을 명확하게 잡으셔갖고 이 3월 한 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2026도 이 연도를 보시고 좀 길게 단기, 중기, 장기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서 좀 투자를 좀 하시길 바라고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뭐 전쟁 이슈라든지 아니면 경제 쇼크라든지 이런 흔히 말하는 공포 구간에서는 누군가의 부를 창출하는 정말 매우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상승장은 누구나 돈을 법니다. 하지만 상승장을 먹을 수 있는 건 우리는 오히려 많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상승장을 먹기에는 누구나가 다 나눠 먹기 때문에 먹을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하락장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거나 던지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장은 먹을 수 있는 양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매도에 대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어떻게 파고 들어갈지를 계속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라면서요. 일단 지금은 방향을 맞추기보다 핵심적 요소를 보면서 좀 진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변수가 많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 항상 뉴스 챙기면서 투자하시길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1부에서는요, 시장을 대하는 좀 큰 틀에서 전략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2부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차트를 통해서 교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메이저 코인들 한번 차트 함께 보실까요? 일단 제가 이번에 원래 이 시간에 교육을 했던 시간인데 지금은 또 상황인지라 일단 차트적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런 메이저 4가지에 대해서 좀 차트적 흐름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여기 잘못 입력했는데 비트코인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80개 때부터 이 126K 최고점을 찍고 난 이후 계속적으로 한번 10월 10일 이런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10월 달부터 지금 그 2월 달까지 1, 2, 3, 4, 5개 운봉이 출현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적으로 계속 운봉이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월봉을 보면 2월 달도 역시 월봉 마감은 부정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75K를 위로 올렸다면 그래도 3월 달은 차트상으로는 좀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었지만 2월 달 월봉도 지금은 70K 밑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달 역시도 하방 압력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3월 달 되자마자 주말 중으로 이런 전쟁이 또 터지게 되면서 60K 다시 한번 62K 선을 지지 테스트를 한번 확인을 갔다가 지금 현재 다시 67K에서 68K 부근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62K를 찍고 68K까지, 69K까지, 70K까지 좀 갑자기 상승을 했던 이유는요. 지금은 매수세가 확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쇼 커버링이란 조금 상승세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 현재 가격도 68K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행복을 하고 있고 지금 저는 여기 부분이 매물대가 많이 쌓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여기서 구조적으로 좀 만들어 가지 않냐 방향성을 탐색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80개 때부터 지금 내려왔던 비트코인의 월봉을 보시면 장기 상승 추세에서는 완전히 이탈하면서 깨졌던 부분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이라도 신고가를 당장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실질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지금은 장기 추세선을 이탈해서 상승 국면은 이미 약간 한 번은 훼손이 되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하락 국면에서 이제 상승으로 다시 한번 국면으로 접어들기 위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67.5K 이 부근을 66.9K, 67.5K 이 부근을 지켜낸다면 그래도 지금은 좀 더 밑으로 갈 하락보다는 그래도 70K를 한번 돌파를 한 번 더 하지 않을까라고 좀 반등적인 구조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에 나와서 62.9K 이 선을 또다시 지지 테스트를 하러 간다면 만약에 지지 테스트를 가고 62.9K 좀 중요 구간이었던 분기점 구간이었던 62.9K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 정말 60K 때까지도 좀 열어두고 좀 거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좀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한 줄적으로 요약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은 지금 67K 선의 가장 중요한 구간에서 좀 국면에서 지금 현재 공방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트는 비트코인 주봉 분석입니다. 이번 주 주봉인데요. 이번 주 주봉 역시 어떻게 마감을 해주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주봉 분석을 본다면 월봉과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적으로 장기 추세선이 훼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매수 심리가 많이 약하다는 생각이고요. 거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조금 말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 국면에서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구간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돌파를 해야 될 부분이 70K입니다. 주봉으로 70K를 먼저 가장 먼저 1차적인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70K를 통과가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 번 두겨도 70K를 돌파하고 어디로 안착을 해줘야 되느냐. 두 번째 관문은 72.5K를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해줘야 안착을 해주면서 주봉을 마무리해 준다면 그렇다면 80K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역시 반대적인 시나리오도 있는 부분이니까 아까 월봉 차트도 말씀드렸던 대로 66.8에서 67.5K 이 구간의 이 중요 이 구간에서 만약에 아래로 이탈이 된다면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구간은
62.9에서 60K까지를 좀 열어두고 그 1차적으로 62.9K를 마지막 지지 테스트에서 하락을 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더리움 차트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더리움 월봉 차트 역시 지금 전체적으로 큰 상승 이후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빠졌던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은 고가 대비해서 거의 60%가 좀 가까이 좀 빠졌던 상황이고요. 이더리움 또한 지금 현재 1700테더, 1700달러까지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지금 현재 2000에서 1900을 지금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더리움은 월봉 차트로 본다면 똑같이 지금 두톤 상단 매물대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매물대에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월봉 차트에서는 이더리움이 어디로 마감을 해줘야 되냐면 최소 못하더라도 2100 위에서 마감을 해줘야 올라서 줘야지 그래도 좀 앞으로 2500, 3000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냐, 지금의 하방 압력이 줄어들지 않냐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봉도 이더리움이 제일 먼저 돌파를 해줘야 되는 구간은요 2150입니다. 2150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1차적으로 지금 역시 2150 구간을 돌파를 해주려고 하다가 한번 탁 맞고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단 비트 도미넌스가 다시 올라가면서 좀 이더리움이 비트보다는 지금 조금 상승하는 움직임이 조금 더디긴 하지만, 언제든 이 비트 도미넌스가 빠지게 되면 이더리움이 비트보다 훨씬 더 큰 상승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일단 이더리움은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2150달러를 돌파를 해줘야 되느냐, 이 부분을 상승적인 시나리오에서는 1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방적으로 이제 시나리오 이제 B로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지지 테스트로 봐야 되는 부분은 1800 USDT를 하락 지지를 해주느냐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1800달러가 이탈이 된다면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느냐, 1705달러까지는 다시 한번 크게 열어두고 좀 이 시장을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XRP. 많은 분들,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 90%가 들고 있다는 이 XRP 리플에 대해서 조금 주봉 부송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RP는 고가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빠졌던 상황이고요. 하락 구조 속에서 지금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다시 한번 상승할 거야 라고 무조건 긍정적인 그걸 보기보다는, 지금은 결국에 하락 구조 안에서 지금 지지 테스트와 상단 저항을 계속적으로 박스권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을 했을 때 우리가 체크해야 할 저항 구간은 2200원에서 2700원. 여기까지를 반등 저항 구간을 체크를 하시고, 여기 구간에서 내가 여기 돌파를 하는지 그리고 안착을 해주는지를 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2000원 저차를 또다시 깨지게 되고 하방으로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거는 1,400원에서 1,500원대 중장기 지지 테스트를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마저 뚫린다, 그렇다면 1,200원, 1,000원까지 심리적인 가장 중요한 구간인 1,000원까지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왜 빠질 수가 없을 거야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시장에는 무조건이란 건 없습니다. 예전에 XRP가 4,000대에서 놀고 있을 때 2,000원까지 간다고 했을 때 다들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0원이 아니고 1,500원까지도 하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크게 열어두고 시장을 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XRP는 핵심적은 신규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풀매수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을 체크하셔서 좀 분할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솔라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라나 역시 제가 예전에 솔라나가 좀 더 잘 갈 거라고 했죠. 솔라나가 너무 힘이 없어요. 하지만 솔라나 역시 리플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10만원대 지지 테스트까지 갔던 부분이고요. 그래도 10만원 이탈은 없이 그래도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이 나와주면서 12만원대에서 조금 지지 구간을 지금 현재 박스권 구간을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솔라나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이제 단기 반등 시도를 한다면 12만원을 꾸준히 지지를 하고 14만, 16만 여기까지를 좀 저항 구간을 체크를 하시고, 여기 구간을 돌파해서 좀 안착해 주느냐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도 많이 들고 계실 건데, 지금 내가 솔라나가 23만 원, 22만 원대 물려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이 쌀 거야 라고 무조건적으로
물타기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체크하시면서 어느 이제 추세를 확인하시면서 물을 타셔야지 시간적 비용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고, 시장이란 거는 뭐 지금 올라온다고 해서 또 다시 하락하지 말라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좀 추가 진입도 그렇게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솔라나 지지가 솔라나가 하락으로 내려간다면 다시 한 번 더 10만을 테스트할수록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10만이 이탈이 나온다, 그렇다면 8만에서 9만까지 지지 테스트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크게, 지금 시장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크게 열어두고 조금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에 대해서 차트에 대해서 제가 월봉, 주봉 차트를 좀 분석을 드렸는데요. 지금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암호화폐가 고점 대비 50% 이상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알트는 더 낙폭이 크겠죠. 지금 대부분 80%, 70%, 90%까지 빠진 분들이 계실 거고요. 지금 이 바닥권이라 생각을 하고 미리미리 풀매수라든지 미리미리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 바닥권이 계속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섹터별로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방망이를 길게 잡고 홈런을 때릴 생각보다는 지금은 제가 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방망이 짧고 조금 단타적으로 짧게 치고 빠져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런 메이저 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는 뭐 단기적인보다는 중장기로 가져갈 거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DC의 전략으로 접근을 하되 무조건적으로 뭐 분할 매수를 무조건적으로 떨어졌다 사는 게 아니고요. 전체 추세를 확인하면서, 그리고 이 추세가 바뀌는 국면을 살펴보면서 조금 분할적으로 비율을 조정해서 DC의 전략으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도 물론 뭐 1억 4천, 5천, 6천대 조금 매수를 하셔서 뭐 2억 간다고 다들 떠들었으니까 매수를 하셔서 지금 마이너스 뭐 30%, 40% 빠진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시장을 접근할 때 내가 산 가격이 가장 저점이라고 절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산 가격이 항상 고점이라 생각을 하시고 항상 여유금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가격이 싼 건 맞습니다. 충분히 지금 신규로 접근하든 물을 타든 접근하기 좋은 구간이긴 많지만,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더 시장을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시간을 두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께서 메이저 주요 코인들의 시장 흐름 그리고 차트를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 솔라나까지 이렇게 4가지 코인의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시장의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정보를 얻어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전문가님께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시장 대응 분석 자료들 좀 더 많이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24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보방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QR코드는 카메라 켜셔서 촬영을 하신 뒤에 들어오시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히든 코인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지금 시장 속에서 좀 단기적으로 아까 매수를 하시는 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또 어떤 코인을 좀 봐야 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오늘 역시 히든코인 준비를 해왔고요. 또 히든코인 빠지면 섭하니까요. 일단 히든코인 소개를 하기 전에 저번 방송에 언급드렸던 버추얼 프로토콜, 지금 현재 저희가 저번 방송에 850에서 900원대에 조금 신규 진입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그래도 힘든 시장 속에서도 그 몇몇 알트들이 잘 치고 왔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사하라 AI 같은 경우는 뭐 사하라 사막 때문에 뭐 거의 80% 이상이 갔던 부분이고,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추천드렸던 이후로 지금 현재 30% 가량 어느 정도 수익권까지 좀 접하셨을 거고, 힘든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옥석 같은 코인을 가려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제 방송 지켜보시면서 저의 중매 전문가 히든 코인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버추얼 프로토콜 좀 매수하셨던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역시 준비해왔던 히든 코인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중명 전문가가 준비해온 코인은 브레비스라는 코인입니다. 일단 브레비스라는 코인은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도 지금 현재 바닥권을 좀 기고 있는 모습이고, 뭐 바닥권을 긴다고 해서 뭐 계속 바닥권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지만 브레비스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차트로 봤을 때 바닥권 박스에서 좀 매집하고 있는 구간이 보이고 있었고요. 충분히
지금은 손절가를 좀 800, 180원대로 조금 방망이 짧게 잡고 접근해보기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히든 코인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제가 오전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212원에서 213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1차적으로는 진입 구간도 제가 딱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무조건 매수를 하기보다 208원에서 213원까지 좀 분할로 좀 접근을 무조건 하시고요. 그리고 눌림이 나온다면 2차적으로는 200원에서 203원에 추가 진입까지 고려를 하셔서 좀 크게 열어 두시고 좀 분할 DC의 전략으로 꼭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1차적 목표는 저는 저항 구간이 220에서 225원 짧게 1차적으로 저는 1차 목표 매도가를 좀 약간 설정을 했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1차 익절이 된다면 2차적으로 조금 더 중장기 좀 방말 좀 더 길게 잡고 235원에서 245원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60원까지 좀 지켜보는 형태로 일단은 제가 설정을 해두었던 부분이고요. 손절은 180원이 이탈이 된다면 무조건 버티기보다 칼같이 손절을 좀 잡아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브레비스는 4시간 비중을 보도 213원 여기가 저항 구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213원 저항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리고 돌파하면서 안착이 된다면 충분히 1차, 2차, 3차 목표가까지는 갈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오늘 히든코인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제 방송 보시고 또 제 방송에 대한 더 추가적인 브리핑을 원한다면 또 저 정주문 전문가 정보방에서도 거기에 대한 뭐 브레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코인들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갖고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내고 계시는 저희 전문가님이십니다. 버추얼 프로토콜로 지난주 한 주 동안 30% 수익을 냈다 이렇게 자랑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방금 소개해주신 이 브레비스라는 코인도 다음 주에 어떤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참고해 주시면은 더 많은 인사이트 얻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이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